안녕, 찌나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지난 이야기랑 비슷하게 20대 중반에 제가 헤어샵 인턴으로 일할 때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어플로 연락하던 형이 한 분 있었는데 그 형이 제 이상형에 아주 가까운 피지컬을 가진 분이었어요. 키가 184, 186 정도 됐었고 마르지 않은 좀 건장한 체격에 좀 까무잡잡하고 제가 선호하는 그런 피지컬을 가진 분이었는데 오래 연락하지 않고 바로 이제 만나자 해서 일정을 잡았고, 제가 그때 당시 일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촌에 살고 있었던 그 형을 만나러 이제 퇴근 후에 거의 막차 시간에 맞춰서 제가 신촌을 가게 됩니다. 이제 퇴근을 9시에 하고 막 불이 나게 샤워를 하고 꽃단장을 하고서 신촌으로 향했는데 저를 데리러 온 그 형을 보고 조금 실망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아무리 집 앞이라지만 이제 쪼리에 반바지를 입고 머리도 막 되게 정돈이 안 된 상태로 저를 맞이하러 온 거예요. 물론 데리러 와준 건 고맙지만 그 첫인상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퇴근하고 급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껏 꾸미고 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갖춰서 저를 데리러 와줄 줄 알았는데 너무 좀 그 동네 백수 스타일로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단은 실망을 가지고 그 형 집으로 향하게 돼요. 그 형 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 치킨집에 들려서 양념통닭을 한 마리 포장을 해서 그 형 집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두 번째 좀 실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래도 첫 만남인데 한 조각이라도 더 막 먹으려고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은 지금 나한테 별로 잘 보일 생각이 없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그래 어차피 막차는 끊겼고 그냥 대충 여기서 하루 때우다가 일산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치킨을 먹고 각자 샤워를 하고 그러고 좁디 좁은 싱글 침대에 그 덩치 좋은 형과 둘이 눕게 돼요. 근데 확실히 불을 끄고 나니 그 덩치로 저를 이렇게 팔베개를 해주는데 너무 이게 포근하고 좋은 거야. 좋아서 그래 어차피 불 끄면 잘 보이지도 않고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막 스킨십을 하고 있었어요. 스킨십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형이 고백을 할 게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하려는 건가 들어봤는데 본인이 살짝 세디스트의 그런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뭔지 몰랐고 저한테는 관심도 없는 분야였어서 그게 뭔지 자세히 말을 해달라 하니 좀 이렇게 가하면서 흥분을 하는 스타일이래요. 근데 저는 정말 제 몸에 손대는 걸 싫어하거든요. 조금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해볼 수 있는 무거운 이야기인데 유년 시절에 조금 맞고 커가지고 제 몸에 손대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 뭐 흥분하면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그럼 너무 과하지 않은 정도라면 내가 한번 견뎌보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기 앞서 제가 살면서 만나봤던 남자 중에 제일 컸어요. 공교롭게도 지난 영상도 그렇고 제가 큰 사람을 좀 많이 만났던 것 같긴 한데 좀 뭐랄까요, 몽둥이 같았어. 몽둥이? 육봉? 뭐 이런 표현이 잘 어울리는 물건이었는데 그 자세가 어땠냐면 그 형이 이제 다리를 벌리고 벽에 기대고 앉아 있었고 제가 살짝 사선으로 틀어서 고양이 자세를 하고 쪼그려 엎드려서 그 형 거를 이제 입으로 하고 있었는데 손이 또 얼마나 크던지 덩치가 크니까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그 딥땡땡이라고 하죠. 그냥 막 강제로 넣었다 뺐다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너무 커서 제가 좀 웬만큼 큰 거는 다 끝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턱 하고 막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손으로 엉덩이를 계속 때리는 거야. 찰싹찰싹 막 때리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눈물 콧물이 다 나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다 나고, 왜냐면 그게 강제로 목젖이 닿을 정도로 막 넣었다 뺐다 하는데 한 손으로는 그 큰 손으로 엉덩이를 막 때려대니까 아프기도 하고 좀 순간 서러운 거야. 울컥하기도 했어. 그래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하는데 딱 그때 드는 생각이, 이미 나도 나체 상태고 까딱 잘못하다가는 도망도 못 가고 잡혀서 막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뇌 풀가동을 했죠. 이 순간을 어떻게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흥분한 척 하자. 빨리 이 형을 흥분시켜서 빨리 사정을 시키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 빨리 사정을 하게 됐고 이제 빨리 자야겠다 하는데 이 형이 또 그게 끝나고 나니까 제가 또 할 수 있게끔 엄청 막 열심히 스킨십과 애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분위기에 취해서 이제 끝을 보고 그러고 잤는데 다음날 이제 그 형 집에서 나서는데, 나서기 전에 샤워를 하는데 막 더 서러운 거야. 이 입술 가쪽이 찢어졌는지 양치를 하는데 너무 따가운 거예요. 너무 따갑고 목 속이 부었는지 막 침을 삼킬 때마다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막 입술 가쪽은 따갑지, 목은 아프지. 근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샤워를 하려고 이제 속옷을 거기 왜 수건 넣어놓는 선반 쪽에 이렇게 걸터놨는데 샤워를 하다 그게 떨어져서 변기통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집을 나서는데 노팬티로 바지를 입고 막 엉망진창인 상태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일산으로 돌아갔는데 그 형한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뭐 잘 들어갔냐, 난 너 계속 보고 싶다, 그날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말을 해요. 저는 제 몸에 손대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집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기에 하긴 했는데 너무 서럽고 아프고 힘들었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다 하니까 그 형이 자기가 더 살살할 수 있다고, 더 약하게 소프트하게 할 수 있는데 자기한테 좀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어림도 없지. 그냥 좋은 분 만나라. 즐길 수 있는 상대방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차단을 했어요. 차단을 하고 이제 잊고 살았는데 이게 웬걸. 자꾸 그때 그게 막 기억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어느 순간 그게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뭐 딥땡땡과 스팽이 좀 자꾸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그래서 차후에는 조금은 즐기게 됐어요. 너무 과학적인 건 싫지만 그냥 엉덩이 스팽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흥분했을 경우에는 딥 땡땡까지는 이제 허용이 가능한, 아니 오히려 즐기게 된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못된 사람.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뭐 원나잇을 많이 하진 않는데 가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솔직하게 말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내가 엉덩이 스팽을 당하거나 하는 쪽 둘 다 선호하는데 조금 같이 할 수 있겠냐 물어보고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그때는 좀 서로 가식 없이 같이 즐기게 되는 수준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본 형에게 좀 소프트한 SM 플레이를 했던 그런 썰을 풀어보았는데 조금 얘기하면서 듣기 불편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그래도 또 한번 풀어보고 싶었던 특이한 경험이기도 했고 가식 없이 제 이야기를 다 털어 놓는 게 제 유튜브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괜찮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자극적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